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늘 손발이 차고 추위에 많이 약하신 분들이 있죠. 옛날에는 손발이 찰 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 때 손발도 냉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많이 피곤하고 하셨던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죠.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닐까 했는데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으니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신경성입니다 또는 만성 피로일 수도 있겠네요 라는 얘기를 들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신경 써야 될 거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걸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도 하는데 무증상이라니까 증상이 없는 줄들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의 소견들은 있는데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만 달라지게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들을 잘 나오게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죠.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 소견이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분들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도 많이 힘들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찔 수도 있는데 살이 또 잘 안 빠져요. 사실은 여성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바로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거나 많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보면 늘 손발이 찼거나 냉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거나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걸 계속 지속하게 되면 심장이나 또 암의 유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지 꼭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5 이상이 되었을 때를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해 주셔서 그 기능 저하증의 소견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TSH 기준이 더 낮아지고 있답니다. 2.5 이상이 되면 이미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 소견이라든지 불임 또는 심장 질환 또는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갑상선 약을 먹는 거예요. 갑상선 약을 먹어서 없는 것을 좀 보충해 주었을 때 기능 저하 소견이 없어지면서 또 TSH 자극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죠. 갑상선 약을 먹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갑상선 약에 어떤 분들은 안 좋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식이요법을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해야지 갑상선 기능 저하 소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은 대사 기능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즉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대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하게 된다면 갑상선 기능도 좀 더 호전이 되겠죠. 그 시기가 바로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돼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더 떨어지겠죠.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때에도 이 저탄고지라는 식이요법을 해서 에너지를 올려주는 식이를 해야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은 원인들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시모토 증후군이거든요. 이런 경우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기는 건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런 자가 항체들이 낮아진다는 것이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즉 어째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운동만큼 또 좋은 것도 없죠. 식이요법을 바꾸고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꼭 먹어야 되는 영양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요오드와 셀레늄과 아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요오드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이 더 활성형으로 바뀔 때 셀레늄과 아연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영양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기능 저하 소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차가웠던 분도 있고 기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있었던 분들이 있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호르몬은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꼭 이것이 정말 정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